가기선은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 네, 증시 각도기 늙은 투자 곽상준입니다. 왜 늙은 투자가 되었어요? 오늘 아주 늙었습니다. 장 끝나고 나서 다들 무슨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이 앞에 저희 시작하기도 전에 막 버벅대면서 다들 정신이 좀 혼미한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사실 시장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 황금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뭐 반짝이도 달고 야, 이 오늘 뭐 황제의 색깔이야 막 이러면서 좋겠네 이러고 시작했는데 저는 시장 예상에서 별로 맞은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장이 좀 빠졌잖아요. 네. 근데 오늘 강세라고 생각을 하셨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중국 문제가 좀 해결이 돼서 지난주 중국 좋기도 했지만 중국 문제 해결됐고 그다음에 뭐 외국인들도 계속 들어올 것 같고 뭐 그래서 뭐 나쁠 것도 없겠네. 물론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이랬는데 우장창하고 당했습니다. 예, 외국인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외국인이 오늘 좀 빠져나갔습니다. 네, 오히려 빠져나갔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 1,500억 팔았는데요. 오늘 빠져나갔던 이유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 미국의 연방 대법관이 별세를 했습니다. 네. 긴즈버그 대법관이라고 굉장히 진보 성향으로 유명을 했었는데 별세를 했고요. 이 후임을 이제 지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후임 지명을 대선 이전에 할 것이냐라는 트럼프의 주장과 대선 이후에 하자라는 바이든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일단 차기 대법관에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려는 이 트럼프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네, 진보 성향을 임명하고 싶은 바이든 간의 공방이 치열한데요. 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가 대법관을 지명하더라도 자신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그 지명을 철회해버리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이 지명 문제에 대해서. 네. 네, 그리고 현재 상원 의원이 공화당은 53석, 민주당은 47석인데요. 이 공화당 소속 2명이 이탈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후임 지명 찬성도가 51표, 그다음에 반대가 49표.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2명이 추가로 반대를 하면 보수 성향 대법관을 지명하려는 트럼프의 의도가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요. 근데 이제 미 연방 대법관이 이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죠. 네, 이 성향에 따라서 사실 대통령의 정책까지도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네네. 근데 이 대선을 앞두고 지금 우편 투표 문제가 굉장히 한창 논란이잖아요. 이것도 최종 결정을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죠. 진보 성향의 후임을 지명하느냐, 보수 성향의 후보를 지명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민주당은 지금 얻을 게 하나도 없는 싸움이지. 자기네 편이 한 명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일 그렇죠. 거라고 느낄 테니까. 네, 그래서 최대한 방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면서 미국 선물이 아까 장중에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한국 시장 폭락도 커진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는 0.95%, 1% 가까이 빠졌고요. 코스닥은 2.5%나 빠졌습니다. 네, 엄청나게 빠져서 개별 종목들이 아주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 장이었어요. 여기에 추가적인 뉴스도 하나 더 있었죠? 네, 이제 국내 관련된 이슈인데요. 2억 이상의 신용대출을 금융당국이 이제 막겠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금감원과 은행 임원들 간의 화상회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최근에 부동산과 주식 B2 논란이 좀 많이 거세졌잖아요. 네. 그에 따라서 신용대출을 제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로써 주요 타겟층이 고신용, 고소득층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의사나 변호사 이런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제 소득이 한 220%까지 신용대출이 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규제가 나와서 신용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까지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완전히 유동성을 줄이는 정책이죠. 네, 근데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 이제 우대금리를 기존에는 줬었거든요. 네. 그 우대금리 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인상을 하는 건데 결국 신용대출을 옥죄고 금리를 올리고 이거는 유동성을 철저하게 줄이는 이슈라서 네. 국내 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신용이 최근 가계 신용 대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부동산은 원래 그냥 톤을 유지를 했습니다만 가계 일반 신용 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 또 신용 대출이 많이 늘어나면 향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막겠다라는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길게 보기에는 뭐 어느 정도 뭐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뉴스다라고 보겠죠. 네. 또 다른 뉴스가 있었죠. 한국 시장 뺨맞은
뉴스 중에 하나가 니콜라 관련해서요. 네, 니콜라 관련해서 일부 타격을 받았던 종목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니콜라 CEO이자 창립자인 트레버 밀턴이 사임을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화에너지, 한화종합화학이 이제 니콜라에 한 1억 달러 정도 투자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분 6.13%를 보유를 했는데 하나그룹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은 니콜라 CEO가 잘 대응하고 있어서 기존의 그 공매도 리포트, 그 비판 리포트에도 큰 우려가 네.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CEO가 하락하면서 하나솔루션의 그 지분을 들고 있는 하나솔루션의 주가가 오늘 한 8% 이상 빠졌습니다. 네, 네. 이게 문제죠. 왜냐면 공매도가 진짜 치밀하게 잘 써졌어요. 그래서 네. 결국 거기까지는 답을 얻은 거 아니에요. 동력 장치로 간 건 아니다. 그렇죠. 민계에 맞을 수도 있죠, 언덕에서. 친환경으로 간 거죠. 연료 없이. 정말 친환경이네요. 네. 연료 없이 누가 밀었지. 중력에 의해서 간 거죠. 아, 나 진짜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기술주들의 하락,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비판하는 리포트를 발간을 했던 힌덴버그 리서치에서는 이 CEO 사임을 두고 이거는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추후 더 큰 그렇죠. 사태가 나타날 거다는 거죠. 신났네. 신났고 공매도 세력이 신났고, 근데 사실은 조금 문제가 많았어요. 거기 이제 힌덴버그 보고서에 보면 임원진들의 그 출생 성분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게 나왔는데 기술자들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다 가족 친족 관계고. 네, 이게 과연 이런 경력도 없어. 그 관련. 그래서 야, 이거 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들었는데 이런 뉴스가 터져서 불에 이제 기름을 끼얹은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타격을 미칠지 좀 봐야 되겠어요. 네, 근데 사실 니콜라가 이렇게 논란이 되긴 했지만 이 네. 수소 연료에 대한 논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아직 살아 있으니까. 현대차가 네. 반면에 현대차가 지금 수혜를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총 100조 그룹사 기준으로 시총 100조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덕분에.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언뜻 봤던 뉴스 중에 이제 깜짝 놀랐던 게 현대차가 시가총액이 쭉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6위를 탈환했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입사할 때 면접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상위 시가총액 5개 탑5를 얘기해봐라 이거였는데 네. 3위가 현대차라고 답을 했었거든요 그때. 네네. 와 근데 이제는 6위 탈환했다는 뉴스를 보니까 조금 그렇죠. 사실 한국 대표 기업인 건 분명히 맞는데. 네. 네.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수소차 잘해서 옛날 위치를 좀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대표적으로 좀 많이 빠졌던 업종 중에 2차 전지도 좀 하락폭이 좀 있었는데요.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면 내일 테슬라 배터리 데이 관련해서 드디어 왔습니다. 배터리 데이. 네,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관전 포인트 3가지만 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3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배터리 셀을 직접 생산할까? 요 이슈인데요. 이 테슬라는 지금까지 차체나 자율주행 기술이나 인공지능 반도체나 이 차량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을 모두 스스로 만들어 왔습니다. 유일하게 직접 만들지 못한 게 아직까지는 배터리고요. 이 LG화학, CATL, 파나소닉 등으로부터 조달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자체 개발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확인이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배터리 제조 장비 업체인 하이바 시스템즈를 인수를 했던 것으로 이제 그 증거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배터리 데이에서는 자체 배터리의 생산 공정, 이 로드러너를 공개할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팩 가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할 것이냐 요거인데요. 현재 이제 테슬라 모델 3 가격은 38,990달러예요. 근데 이 중에 배터리팩 원가가 7,700달러거든요. 이거를 CATL의 인산천 배터리를 쓰면은 한 5,600달러 정도로 인하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추가로 배터리팩 가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배터리 셀을 담는 중간 상자인 모듈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듈에 대해서는 예전에 엔지니어 TV하고의 1부에서 모듈이 어떻게 된다 한참 물어봐서 설왕설래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배터리 모듈이 모이면은 배터리 팩이 되는데 팩이 되죠? 예, 이 모듈이 만약에 없어지면 배터리 팩 안에 더 많은 배터리 셀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지름이 나노미터 수준인 이 신소재인 나노와이어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폭발 위험이 없고 밀도가 획기적으로 높은 전고체 배터리를 발표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나 보죠? 네. 제가 보기에 좀 많이 나갔는데요. 네, 조금 많이 나갔어요. 네. 왜냐면은 전고체 배터리는 앞으로 3년 안에 많이 어렵고 그 다음에 나노와이어는 뭐냐면 그 음극재에서 사용됩니다. 나노단의 와이어로 이렇게인데
음극재에 지금 실리콘을 넣고 싶은 거예요. 실리콘을 넣으면 음극재가 그냥 금방 부서지는 거예요. 흑연이 금방 부서지는데 그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걸 나노 와이어에다 그걸 입히는 거죠. 이 실리콘을 입히고 그걸 흑연을 입히고 뭐 그런 정도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입히면 나노 와이어 같은 경우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때 공간이 조금씩 있어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때 충격을 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을 넣었을 때 발생하는 흑연이 깨지는 일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나노 와이어 얘기를 하는데 기술적인 건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것이 실제로 양산 시스템으로 적용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그건 아직 먼 네, 전혀 다른 얘기고. 훗날의 얘기일 수 있죠.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18650에서 21700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수율 올리는데 1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 사이즈가 바뀌면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맨날 그것만 하는 애들도 1년 걸렸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새로 시작하면 과연 얼마나 걸릴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과연 그래서 내일 이런 그런 기술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사람들은 환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근데 그 다음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실현이 언제 될 건데? 근데 만약에 우리는 이걸 2025년에 실현하겠습니다. 딱 이래버리면 어떨까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뭐 기대감에 휩싸일 수 있겠죠. 기대감이 올랐다가 2025년이 되게 멀게 느껴지는 순간 주가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고체까지 얘기 나오는 건 좀 많이 나간 얘기인 것 같은 그쵸. 생각이 드네요. 제 판단에는. 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전 포인트는 이 초장수 배터리의 양산 일정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건데요. 이 테슬라가 지금 이미 배터리 수명이 160만 킬로미터의 기술을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 160만 킬로미터는 1년에 10만 킬로씩 타도 16년 동안 주행이 가능한 정도인데요. 네. 이 초장수 배터리 양산 일정이 나온다면 그 시점에 테슬라 로보택시가 상용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로보택시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초장수 배터리를 만들 수는 있어도 그 비용 문제가 아직 있고요. 비용이 비싸지거나 에너지 밀도가 혹시 낮다면 네. 상용화가 힘들다는 우려도 존재를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초장수 배터리는 LFP 계열, LFPM 이런 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에너지 덴시티 밀도가 확보가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기대감은 굉장히 많이 일고 있는데 지나친 기대는 조금 접어두고 한번 요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컸으면 문제예요. 네. 기대감이 너무 컸으면 문제예요. 왜냐하면 기대감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식시장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기대감이 별로 없었다면 충족시킬 수 있고 서프라이즈를 줄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여기서 서프라이즈를 하면 얼만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내일이 참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LG화학이나 경쟁업체들한테는 결코 좋은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LG화학 주가가 상당히 빠졌죠. 네, 긴장을 하고 있고 LG화학이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네. 그 논란도 있고 다른 거 하나 그렇죠.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에 지금 소송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이 합의금이 8조 원까지 LG에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세게 불렀죠. 그건 누구 다 아니라고 생각은 했었어. 네, 근데 SK이노베이션 측에서는 수천억 원 정도 네. 합의를 하고 싶어 했고 근데 이게 1조 원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직 네. 서로 인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 논란은 19년 4월 달에 LG화학이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건으로 ITC와 델라웨어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이 됐고요. 10월 5일이죠.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보름 정도 남았는데 이제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최종 판결을 앞둔 상황입니다. 여기서 양측은 사실 요거에 대한 사실 무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나왔던 8조 원 얘기에 비하면은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LG화학의 주주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좀 꺾였다고 얘기를 할 수 그렇죠. 있을까요? 네, 네. 그런 영향에서 오늘 하락에 더해서 조금 더 하락을 더한 마이너스 몇 퍼센트? 6% 정도 이게 앞서 떨어졌습니다. 말씀드렸던 기대감이에요. 시장에서 기대감은 먼저 반영을 시켜요. 사실 기대감이라는 게 비합리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기대할 수 있죠. 그걸 주가에 반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깨지면 이렇게 부메랑으로 넘어온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사실은 테슬라는 생각해 보면 니콜라는 실체가 좀 가물가물하는데 테슬라는 실체가 있는 회사고 본질 가치가 주가와 상관없는 본질 가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회사라서 어떻게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니콜라 저렇게 되면 테슬라는 더 강화되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더 확고한 회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건 그러고 배터리데이는 또 배터리데이이고 배터리데이 기대감은 또 기대감입니다. 네, 배터리데이 기대감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내일 새벽 5시 30분에 시작이 되거든요. 아우, 그래서 바로 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입니다. 내일 아침 시간 어떻게 하지? 그거 다 보고하면 늦을 텐데.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고민되네요. 윤곽은 나오지 않을까요? 네. 네. 뉴스 번역 안 될 텐데 영어가 짧아가지고 큰일 났네. 잘못하면 오역이 되거든. 네. 그리고 이제 틱톡과 오라클의 음흠. 합의를 네. 트럼프가 승인했다라는 네.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 틱톡의 미국 사업을 총괄하는 틱톡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텍사스주에 설립을 하기로 했고요. 2만 5천 명의 고용을 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말로는 이제는 중국과는 무관한 회사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오라클이 이제 틱톡 운영 소스 코드를 검사하는 권리를 갖는데도 바이트댄스는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이 뉴스 때문에 아주 오늘 망했어. 나는. 왜요? 좀 시장은 좋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사실 큰 변동이 있었던 건 아니고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오늘? 저는 사실 큰 변동은 없었어요 오늘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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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고에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설마? 예, 잔고는 조금 변동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에 대한 대응을 제가 팔거나 더 사거나 네. 이런 식의 대응을 크게는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현금 비중이 높았던 계좌들의 현금 비중은 상당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오늘. 네, 상당히 많이 내려갔고, 네, 아침에는 팔다가 오후에는 사는 그런 웃기는 일부 트레이더의 그 부분적인 리밸런싱이 계속 벌어지는 하루였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이 틱톡 글로벌 말씀 조금 더 드리면요. 죄송해요, 끊어가지고. 네. 이 청년들을 위한 교육 자금으로 50억 달러를 기부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제가 이거 수치를 잘못 봤나 해서 다시 봤는데 네. 한국 돈으로 한 6조 원 정도거든요. 네, 엄청난 돈이죠. 기부를 할 수 있을까요? 틱톡 글로벌이 6조 그러게. 원을? 앞으로 20년간 버는 돈에서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약속은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텍사스주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칠 텐데 텍사스주가 사실 대선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게 곳이잖아요. 그거라니까 보면. 네, 상당히 대선에 다 활용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2만 있는데요. 5천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사실 텍사스주는 이 선거 측면에서 캘리포니아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선거인단이 많은 지역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55명, 텍사스주는 38명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재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많이 미친 것 같죠, 누가 봐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안 그래도 계속 텍사스주의 일자리 창출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테슬라의 대선을 신공장도 이루어가고 텍사스죠. 네. 네. 오늘 말씀드릴 소식은 여기까지. 그렇습니까? 네. 말할 게 많았네요. 시간이 금방 가네요. 네, 좀 빨리 말씀드렸어요. 네, 빨리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시간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광고 드려야죠. 네. 네, 아침에는 아침에 그 광고도 좋았거든. 강세 쌍화차, 옥류 대추탕 딱 이렇게 해가지고 신받는 하루입니다 하고 시작했다가 네, 계속 그래서 몸을 보존하는 걸로 갑니다. 신기한 게 왔는데요. 네이버에서 아이굼 자람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나온다는데요. 어린이 굼벵이 즙이랍니다. 담다 농원에서 만든 어린이 굼벵이 즙. 굼벵이 좀 먹어봤어요? 기억이 없는데요. 근데 저 어제 주말에 자전거 탔는데요. 자전거 타다 보니까 시골에 그 홍천 같은 데 가보니까 이거 팔더라고요. 굼벵이 막 써놨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이게 아주 좋은가 봐요. 그래서 보면 단백질 함유량이 매우 높답니다. 예, 그래서 그 성장하는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좋다고 하고요. 햇섭 인증 업체랍니다. 그런가요? 햇섭 인증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럼 이거 중소기업 아닌 거 아니야? 햇섭 인증 받을 정도면? 업체 명이 업체는 담다 농원이에요. 농원. 담다 농원. 농원. 농원이면 또 큰 데는 아니잖아. 아니겠지. 모르겠어요. 농원이 뭐 커봐야 돼. 그런데 어쨌든 햇섭 인증을 받았고요. 부재료로 한약재와 물을 넣지 않고 실과채만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섭취하기에 좋은 맛을 구현했고요.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어린이들 먹을 거기 때문에 맛과 영양을 모두 살리는데 주력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네이버에서 아이굼 자람, 인터넷에서 아이굼 자람을 치시면
담다 농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들 키우시는 집들은 네. 아이들 성장을 위해서 주요한 단백질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이 굼벵이 먹는다는 막 구워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많이 드셔보셨나요? 아니 약간 좀 무서워 사실. 무서워요. 좀 무서워. 이런 거 어떻게 먹지? 뭐 이런 생각인데 네 하기야 뭐 흑염소도 먹지 않습니까? 즙을 내려서. 그렇죠. 네, 뭐 별 희한한 사람의 기술은 대단한 것 같아. 성인이 먹어도 될까요? 뭐 당연히 그러겠죠. 힘이 딸리신 분들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어린이한테 좋다는 의미죠. 네, 네, 그렇죠. 네, 어린이를 위해서 맛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네, 많이 우리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중소상공인 여러분들 많이 힘내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농원에 계신 분들도 올해 많이 힘드실 텐데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안 깨지고 어떻게 돈을 벌겠니? 오늘은 그 장 끝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산은 쪽쪽 물리는 거예요 오늘. 네, 현금이 줄어드는데 계속 물리는 거죠 사면서. 근데 네. 뭐 안 물리고 어떻게 먹을 수 있니?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일 떨어지면은 좀 많이 싸 보이는 회사 위주로 좀 더 담으려고 하는데요. 네. 그런 회사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 주식이 없었어. 네.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새로 이렇게 조성된 자금들을 집행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집행을 하는데 그러다 진짜 시장이 무너지면 그러면 뭐 더 사야죠. 돈 다 현금은 그래도 다 떨어지면 그렇게까지 매수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당분간은. 네. 네.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월 달에 빅스 지수가 좀 많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지금 머리 한켠에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에 대한 대응을 하기 그래서 때문에. 이 실전 투자 얘기를 좀 드리는 게 도움이 된대요. 아, 실전 투자 얘기를 좀 드리면 이렇게 떨어진 주식들 그러니까 종목을 잘 찾아야 돼요. 기업을 좋은 기업들은 그냥 이렇게 떨어졌을 때 기회다 하고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위험 관리는 현금 보유 비중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는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일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사실 오늘 그럼요. 모르는 일이 발생한 거잖아. 이게 미국 시장 이것 때문에 충분히 떨어질 수 있잖아요. 지금 대법원 판사님 돌아가신 거 하고 또 갑자기 니콜라 저렇게 되고 뭐 이런 것들 기술주들 상당히 타격 입을 수 있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게 과연 블랙스완으로 우리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항상 거기에 대한 생각은 가져다 두고 그러니까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좋은 기업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시세 흐름에 나를 맡기면 이런 일에 그대로 그냥 칼집 맞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내 기업이 좋은 회사라면 이럴 때 뭐 보유 비중을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럴 때 또 전화 한 번 더 해서 회사 상황 괜찮습니까? 똑같습니까? 예, 저도 오늘 또 전화했어요. 생각지도 않게 기업이 엄청나게 빠지는 거예요. 해석이 다 다르더라고요. 시장에서 이쪽 편과 저쪽 편에. 그러면 주가가 많이 빠지는 흐름들을 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대해야죠. 내릴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기업이 어떤가는 항상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를 우리 실전 투자자로서 직접 자산을 운용하고 저도 자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앞으로도 변동성이 커질 수가 분명히 있지만 그에 대한 대응도 잘 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